운동을 마친 민주는 샤워를 하고 간단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식탁 위에는 빵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는 묵묵히 빵을 씹으며 커피를 마셨다. 그의 식탁 위에는 항상 약통이 놓여 있었다. 그는 약통을 열어 작은 알약 2개를 꺼내 삼켰다. 그의 손목과 팔꿈치에는 만성적인 통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승리의 영광과 함께 얻은 훈장이자 평생을 따라다닐 저주였다. 그는 고통을 억누르며 무심하게 낡은 손목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계의 유리면에는 작은 금이가 있었지만 그는 그 시계를 버리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경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링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그날 상대의 마지막 주먹에 금이 간 것이었다. 시계는 그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유일한 끈이었다. 아침 7시 민주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묵직했지만 그 속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삶에 주어진 임무에 충실할 뿐이었다. 항구로 향하는 길, 그는 매일 지나치던 좁은 골목길을 걸었다. 그곳에는 주인 없는 고양이 한 마리가 매일 아침 그를 기다렸다. 고양이는 한쪽 다리를 절었고 귀는 찢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 고양이를 불쌍하게 여겼지만 누구도 선뜻 다가가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는 달랐다. 그는 주머니에 넣어둔 닭가슴살 한 조각을 꺼내 조용히 고양이 앞에 내려놓았다. 고양이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민준의 눈에서 어떤 적개심도 읽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 눈빛은 고양이의 상처를 이해하고 감싸주려는 듯 따뜻했다. 고양이는 조심스럽게 민준에게 다가와 닭가슴살을 먹기 시작했다. 민준은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양이의 작은 몸은 그의 거친 손길에 떨렸지만 곧이어 그의 손길에 몸을 기댔다. 이 모습은 골목길에 살고 있는 어린 소녀 은지의 눈에 들어왔다. 은지는 낡은 인형을 품에 안고 민준의 따뜻한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존경과 호기심이 동시에 빛나고 있었다. 민준이 일하는 부사랑의 부두는 거대한 쇠덩이와 거친 사람들의 땀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크고 작은 화물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고 크레인들은 거대한 팔을 흔들며 화물을 옮기고 있었다. 민준은 그 거대한 기계들 사이에서 작은 점처럼 보였지만 그의 존재감은 결코 작지 않았다. 그는 가장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을 자처했다. 다른 짐꾼들은 2~3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움직이는 화물들을 민준은 혼자서도 거뜬히 들어올렸다. 그의 등 근육은 거대한 산맥처럼 꿈틀거렸고 그의 팔뚝은 단단한 바위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힘든 기색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의 임무에 충실했다. 동료들은 민준의 괴력에 감탄했지만 그의 차가운 태도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점심시간에도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낡은 식당 구석에 앉아 홀로 밥을 먹었다. 그에게는 친구도 가족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고립시켰다. 그는 세상의 모든 관계로부터 멀어지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웠다. 그의 과거는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는 그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까봐 두려워했다. 그의 삶은 그저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있었다. 그 불씨는 그의 삶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필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목이 가끔씩 무의식적으로 살짝 경련하는 것은 그의 몸에 깊숙이 박혀있는 과거의 흔적이었다. 그것은 그의 삶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고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지만 운명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의 삶은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점심시간 항구의 노동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거나 담배를 피우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떠들썩한 대화는 민준 김민준에게는 닿지 않는 먼 나라의 이야기 같았다. 그는 낡은 식당 구석 가장 안 보이는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열었다. 김치와 밥 그리고 닭가슴살 몇 조각이 전부인 단출한 식단이었다. 그는 묵묵히 숟가락을 움직였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존재는 마치 없는 것처럼 조용했다. 동료들은 그에게 말을 걸려다 이내 포기했다. 그들은 민준의 무표정한 얼굴과 다가갈 수 없는 차가운 기운에 압도당했다. 그들은 그를 강철 인간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은 그들의 생각처럼 단단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과거의 상처와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고독을 선택했지만 고독은 그에게 고통을 주었다. 식사를 마친 민준은 항구의 가장자리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푸른 바다 위로는 거대한 화물선들이 느릿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갈매기들은 자유롭게 하늘을 날았다. 민준은 바다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삶은 저 바다처럼 넓고 자유로웠던 적이 있었다. 그는 링 위에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영광은 그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의 주먹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알았다. 그는 자신의 주먹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알았다. 그는 더 이상 그 누구와도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를 바랐다. 그의 시선이 바다 저 멀리 수평선에 닿았을 때 그의 손목시계가 삐하고 미세한 소리를 냈다. 시계의 유리면에는 금이가 있었지만 시계는 여전히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준은 시계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시계는 그의 마지막 경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링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그날 상대의 마지막 주먹에 금이 간 것이었다. 그는 그 시계를 버릴 수 없었다. 시계는 그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유일한 끈이었다. 시계는 그의 삶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멈추기를 바랐지만 그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의 삶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준은 다시 짐을 나르기 시작했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맑았다. 그는 자신의 삶에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다. 그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짐꾼에 불과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그 힘을 의식적으로 억누르고 있었지만 그 힘은 가끔씩 그의 손목에 경련처럼 무의식적으로 드러났다. 그의 삶은 그저 평화로운 일상의 연속처럼 보였지만 그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평화였다. 그의 삶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평화였다. 그리고 그 시한폭탄의 스위치는 곧 눌릴 예정이었다. 김민준의 단조롭고 고요했던 일상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처럼 산산조각 났다. 며칠 전부터 부산항에 활기 넘치던 부두에 낯선 그림자들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팔과 목덜미에 화려하고 험악한 문신을 새긴 남자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입에는 조롱 섞인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들은 항구의 노동자들이 땀 흘려 쌓아 올린 화물들을 발로 차서 무너뜨리고 일부러 시비를 걸어 소란을 피웠다. 그들의 존재는 항구의 평화를 깨뜨리는 불협화음 같았다. 그 무리들의 중심에는 얼굴의 왼쪽 눈썹부터 뺨까지 길고 흉측한 흉터가 있는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흉터였다. 그는 다른 부하들처럼 무력으로 위협하는 대신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맴돌았다.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민준을 향하고 있었다. 다른 짐꾼들은 흉터의 존재만으로도 공포에 질려 눈을 피했지만 민준은 그를 애써 외면했다. 민준은 그의 시선을 느끼지 못하는 척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그의 등은 고닫고 그의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무심했다. 민준은 거대한 화물들을 혼자서 거뜬히 들어올리고 또 올렸다. 그의 등 근육은 거대한 산맥처럼 꿈틀거렸고 그의 팔뚝은 단단한 바위처럼 보였다. 흉터는 민준의 괴력을 흥미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민준에게서 어떤 보통 사람과는 다른 기운을 느꼈다. 흉터의 부하들은 민준의 압도적인 힘에 주춤했지만 흉터는 오히려 민준의 힘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다. 그는 민준의 과거를 알지 못했지만 그의 현재를 조롱하고 싶었다. 점심시간 민준은 낡은 식당 구석에 앉아 홀로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그때 흉터와 그의 부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거친 발걸음 소리에 식당 안의 모든 대화가 멈췄다. 흉터는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민준의 앞에 서서 그의 도시락을 발로 찼다. 밥과 반찬이 바닥에 쏟아졌고 도시락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뒤집어졌다. 민준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쏟아진 밥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그는 그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들과의 싸움이 가져올 결과를 알고 있었다. 어이 아저씨, 밥맛 떨어지게 혼자 먹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우리가 같이 먹어줄까? 흉터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의 부하들은 킬킬거리며 민준을 조롱했다. 민준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바닥에 쏟아진 밥을 치우려 했다. 하지만 흉터는 민준의 손을 발로 짓밟으며 그를 막았다. 야, 이봐. 우리가 말할 때는 대답해야지. 안 그래? 민준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흉터의 발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싸울 의지가 없는 평범한 짐꾼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흉터의 분노를 자극했다. 흉터는 민준의 멱살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니오, 나에게 덤비고 싶어 덤벼봐. 내가 너의 힘을 시험해 줄게. 흉터는 민준을 도발했다. 민준은 여전히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흉터의 손을 뿌리치고 조용히 식당을 빠져나갔다. 그의 뒤로 흉터의 비웃음과 부하들의 조롱이 들려왔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다. 김민준의 퇴근길은 언제나처럼 조용했다.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묵묵히 걸었다. 그의 등 뒤로는 하루의 고단함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힘찼다. 그는 곧 만날 고양이와 은지를 떠올리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의 삶의 작은 위안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모든 것이 달랐다. 평화는 더 이상 그의 곁에 머물지 않았다. 민준은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 입구에서 흉터와 그의 부하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민준이 퇴근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민준을 향한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은 그들의 존재에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그들을 지나쳐 가려 했다. 하지만 흉터는 민준의 앞을 막아섰다. 어딜 도망가 이제부터 너는 우리에게 매일 돈을 바쳐야 해. 안 그러면 너의 평화로운 삶은 끝이야. 흉터는 비웃으며 말했다. 민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흉터의 부하들을 지나쳐 컨테이너를 향해 걸어갔다. 그때 흉터가 민준의 뒤에서 그의 어깨를 잡았다. 민준은 흉터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나는 너와 싸우지 않아.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흉터는 민준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민준은 흉터의 주먹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흉터의 주먹을 맞고 쓰러졌다. 그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바닥에 누워 있었다. 흉터는 민준의 모습에 당황했다. 그는 민준이 자신에게 덤벼들 줄 알았다. 그는 민준이 자신에게 맞서 싸울 줄 알았다. 하지만 민준은 아무런 방역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흉터의 승리를 인정했다. 흉터는 민준의 행동에 실망했다. 그는 민준을 무시하고 떠났다. 민준은 흉터가 떠난 후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흉터의 주먹에 의해 훼손된 그의 평화로운 삶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텅 빈 공허함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의 평화로운 삶은 끝났다. 그는 이제 다시 싸워야 한다. 그는 다시 불주먹이 되어야 한다. 김민준은 흉터 1단과의 충돌 이후 항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흉터가 민준을 상대로 고의적인 사고를 조작했고 관리자들은 평화를 위해 민준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민준은 묵묵히 통보를 받아들였다. 그는 항구를 떠나면서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에게 항구는 더 이상 삶의 터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가 충돌한 전쟁터였다. 그는 이제 갈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흉터의 위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민준이 해고된 후에도 흉터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들은 민준의 집으로 찾아왔고 그의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준의 작은 안식처까지 침범했다. 민준은 자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길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민준은 낡은 아파트 옥상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그는 별을 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의 삶은 마치 별처럼 빛났지만 그 빛은 너무나도 짧았다. 그는 자신의 삶에 주어진 고통과 상처를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주어진 고독과 외로움을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그의 등 뒤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저씨, 괜찮아요. 민준은 뒤돌아보았다. 은지였다. 은지는 민준의 옆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알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은지의 눈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은지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은지에게 자신의 과거를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은지에게 자신의 고통을 말할 수 없었다. 아저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아저씨는 저를 지켜줄 수 있잖아요. 은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은 은지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는 은지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은지의 존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은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민준은 은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싸워야 한다. 그는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람들을 지키는 영웅이었다. 민준 김민준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다. 흉터 일당의 위협은 항구를 넘어 그의 작은 안식처인 동네까지 침범했다. 그들은 민준이 살고 있는 낡은 아파트 건물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민준의 공포를 먹고 자라는 듯 더욱 번들거렸다. 민준은 자신의 존재가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그는 과거의 상처가 다시 현재를 잠식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분노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다시 주먹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퇴근길에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흉터 일당과 마주쳤다. 그들은 민준의 동료들 뿐만 아니라 그와 잠시나마 교류했던 이웃 사람들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특히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 소녀 은지였다. 은지는 낡은 인형을 품에 안고 있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흉터의 부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아줌마, 제발 그만하세요. 우리 딸은 아무것도 몰라요. 흉터는 비웃으며 혜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봐, 아줌마. 넌 빠져. 이건 우리가 해결할 문제야. 혜진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떠올랐다. 그들을 지켜야 해. 민준은 흉터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단호했다. 흉터는 민준의 다가오는 발걸음에 살짝 긴장했지만 이내 비웃으며 말했다. 드디어 싸울 의지가 생겼나 보지. 좋아. 네가 가진 힘을 보여줘. 이 힘으로 날 쓰러뜨려봐. 흉터는 민준을 도발하며 혜진의 머리채를 더욱 세게 잡아당겼다. 민준은 흉터의 손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그 주먹은 흉터의 얼굴을 향하지 않았다. 그의 주먹은 흉터의 손목을 향했다. 민준의 주먹은 흉터의 손목에 닿기 직전 멈췄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흉터의 손목을 향해 엄청난 위력을 가진 공기를 뿜어냈다. 쾅!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흉터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손목을 잡고 주저앉았다. 그는 민준의 주먹에 닿지 않았지만 그의 주먹에서 뿜어져 나온 압력에 의해 손목이 부러졌다. 그의 부하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민준의 주먹에서 뿜어져 나온 힘에 공포를 느꼈다. 이게 무슨 힘이야? 흉터는 절규하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다. 김민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흉터의 부하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눈동자는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흉터의 부하들은 민준의 다가오는 발걸음에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민준의 주먹에서 뿜어져 나온 힘에 압도당했다. 그들은 민준의 차가운 눈빛에 압도당했다. 그들은 민준의 무표정한 얼굴에 압도당했다. 그들은 민준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압도당했다. 그때 한 노인이 골목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한때 유명한 권투 트레이너였던 김선생이었다. 그는 민준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민준의 주먹에서 뿜어져 나온 힘을 보았고 그의 눈동자에서 과거의 영광을 보았다. 그는 민준이 누구인지 알았다. 그는 민준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불주먹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준아, 너였구나. 김 선생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동과 함께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김 선생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김 선생의 눈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다시 현재를 잠식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김 선생의 눈에서 자신의 운명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과거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흉터와 그의 부하들은 민준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민준의 엄청난 힘에 공포를 느꼈지만 그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민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그를 음해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민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준이 그저 힘센 짐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민준이 불주먹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민준의 과거를 이용해 그를 무너뜨리려 했다. 그들은 민준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다. 김민준은 김 선생을 그의 낡은 아파트로 데려왔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김 선생은 민준의 방을 둘러보았다. 텅 빈 공간, 낡은 가구들, 그리고 한쪽에 놓인 먼지 쌓인 권투 글러브. 그는 민준의 고독한 삶을 이해했다. 그는 민준이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해했다. 그는 민준이 짊어진 고통과 상처를 이해했다. 민준아, 넌 왜 너의 힘을 숨기고 살고 있니? 너의 힘은 너를 지키는 힘이 아니야. 너의 힘은 사람들을 지키는 힘이야. 김 선생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동과 함께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김 선생의 말을 듣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주먹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알았다. 그는 자신의 주먹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알았다. 그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그 어떤 싸움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김 선생의 말은 그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자신의 힘이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 힘으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힘이 그를 외롭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 힘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 선생은 민준에게 흉터의 계획을 알렸다. 흉터가 민준의 과거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다는 사실을. 민준은 흉터의 추악한 야심에 분노했지만 그는 흉터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흉터의 협박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흉터의 위협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싸워야 한다. 그는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람들을 지키는 영웅이었다. 김민준의 정체가 드러나자 흉터 일당의 추악한 야심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들은 민준을 단순히 돈을 뜯어낼 상대로 여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민준의 과거의 명성 불주먹기라는 전설적인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존재감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다. 그들은 민준에게 공식적인 대결을 제안했다. 장소는 다름 아닌 민준이 매일 땀 흘리며 일했던 바로 그 항구 화물선들이 정박하는 거대한 부두였다. 그곳은 민준의 평화로운 삶이 시작된 곳이자 그의 평화가 깨진 곳이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쇼로 만들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대결을 예고하고 사람들을 모았다. 그들에게 이 대결은 민준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떨칠 절호의 기회였다. 민준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주먹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흉터는 민준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네가 거절하면 네가 아끼는 그 애 은지를 찾아갈 거야.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괴롭힐 거야. 네가 숨고 싶었던 그 과거를 네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폭로해 줄게. 흉터의 목소리는 민준의 심장을 꿰뚫었다. 민준은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자신이 싸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 그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링 위로 올라서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를 응원하는 관중도 그를 보살펴주는 코치도 없었다. 그는 홀로 이 싸움을 감당해야 했다. 대결 당일 항구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들은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흥분한 표정으로 민준의 등장을 기다렸다. 민준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낡은 신발을 신고 부두에 섰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현재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오, 드디어 전설의 불주먹이 등장했군. 어이, 당신의 전설적인 주먹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줘. 흉터는 마이크를 들고 민준을 조롱했다. 그의 부하들은 킬킬거리며 민준에게 야유를 보냈다. 민준은 그들의 조롱을 무시하고 묵묵히 흉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오직 결의만이 담겨 있었다. 흉터의 조롱과 야유 속에서도 김민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눈앞의 적과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을 생각했다. 흉터는 민준의 굳건한 태도에 분노했다. 그는 민준을 무너뜨리고 싶었다. 그는 민준의 명예를 짓밟고 싶었다. 그는 민준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다. 덤벼. 내가 너의 힘을 끝장내주지. 흉터는 민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쇠막대기가 들려 있었다. 그는 쇠막대기로 민준의 머리를 향해 힘껏 휘둘렀다. 민준은 흉터의 공격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흉터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쾅쾅 쇠막대기가 민준의 몸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준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몸은 피로 물들었다. 흉터는 민준의 고통을 즐기며 그를 조롱했다. 꼴 좋다 이게 전설의 불주먹의 힘이냐. 하하하. 민준은 흉터의 조롱을 들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동자는 빛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무표정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흉터의 주먹을 피하지 않고 그의 주먹을 잡았다. 민준의 손이 흉터의 손에 닿자 흉터는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했다. 민준의 손에서 뿜어져 나온 힘이 흉터의 손을 짓눌렀다. 민준은 흉터를 향해 말했다. 나는 너와 같은 괴물이 아니다. 나는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흉터는 민준의 말에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민준의 눈에서 과거의 영광을 보았다. 그는 민준의 눈에서 자신의 추악한 야심을 보았다. 그는 민준의 눈에서 자신의 패배를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민준에게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민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준의 압도적인 힘에 짓눌렸다. 그는 민준의 차가운 눈빛에 짓눌렸다. 그는 민준의 분노에 짓눌렸다. 김민준은 흉터를 제압한 후 그의 부하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단호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흉터의 부하들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그 주먹은 그들의 몸에 닿지 않았다. 슉슉 그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지만 그 주먹은 거대한 압력을 만들어내며 흉터의 부하들을 무력화시켰다.
쾅쾅 그의 주먹에서 뿜어져 나온 압력이 흉터의 부하들의 몸을 강타했고 그들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들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민준의 압도적인 힘에 짓눌렸다. 군중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민준이 그저 힘이 센 짐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움직임은 마치 잘 훈련된 무도가의 움직임처럼 완벽했다. 그들은 민준의 주먹이 그 어떤 육체에도 닿지 않았지만 그의 주먹에서 뿜어져 나온 압력이 흉터의 부하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민준의 힘에 감탄했다. 그들은 민준의 기술에 감동했다. 그들은 민준이 그저 힘센 짐꾼이 아니라 어떤 전설적인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은 모든 부하들을 제압한 후 흉터를 향해 다가갔다. 흉터는 바닥에 쓰러져 민준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민준의 압도적인 힘에 짓눌려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민준은 흉터의 머리 위로 손을 들어 올렸다. 흉터는 눈을 감고 자신의 마지막을 기다렸다. 하지만 민준의 주먹은 흉터의 머리에 닿지 않았다. 민준은 흉터의 머리를 쓰다듬고 그에게 말했다. 네오의 힘은 너를 파멸시켰다. 나의 힘은 나를 구원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흉터는 민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추악한 야심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욕망이 자신을 지옥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다. 그때 경찰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흉터와 그의 부하들을 체포했다. 흉터는 경찰들에게 연행되면서 민준을 향해 마지막으로 외쳤다. 네오의 힘, 영원할 것 같이 내가 너의 과거를 세상에 다 폭로할 거야. 너는 다시는 평화롭게 살 수 없을 거야. 너의 평화는 끝이야. 흉터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사라졌다. 민준은 그의 절규를 듣고 혜진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사랑과 희망만이 가득했다. 그는 흉터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혜진의 손을 잡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혜진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혜진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혜진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했다. 부두를 가득 채웠던 인파는 이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해가 저물고 붉은 노을이 항구의 차가운 철제 구조물들을 따스하게 감쌌다. 흉터 일당이 연행된 후 민준 김민준은 혜진과 은지를 포함한 이웃들과 조용히 남아있었다. 그들은 민준을 더 이상 평범한 짐꾼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안타까움 그리고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혜진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목에 있는 은팔찌를 보았다. 그는 그 팔찌에서 어떤 묘한 힘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그의 병을 치료하는 빛과 같았다.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가 안전해졌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은 혜진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등에 키스했다. 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그의 키스는 부드러웠다. 혜진은 민준의 키스를 받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그녀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모든 것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우연히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운명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사랑을 선물해 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줄 것이다. 민주는 흉터 일당이 연행된 후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그들은 민준에게 흉터의 범죄 행위를 증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준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증언에 응했다. 그는 흉터의 추악한 야심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고 싶었다. 그는 흉터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흉터가 자신과 혜진을 얼마나 위험에 빠뜨렸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흉터의 배신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알고 있었다. 한편 흉터는 경찰서에 잡혀 들어간 후에도 민준을 향한 분노를 사귀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야심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욕망이 자신을 지옥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다. 그는 민준을 향한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민준의 과거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다. 해가 저물어가는 항구의 부두는 이제 평화롭고 고요했다. 민준, 김민준은 혜진의 손을 잡고 조용히 걸었다. 흉터 일당의 추악한 야심은 끝났고 그들의 범죄 행위는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드러냈고 그의 과거는 그의 현재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현재의 삶에 충실했다. 혜진은 민준의 손을 잡고 그의 손목에 있는 은팔찌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그 팔찌에서 어떤 묘한 힘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그의 병을 치료하는 빛과 같았다. 그녀는 그 팔찌가 민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 그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끈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과거를 사랑했다. 그녀는 민준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녀는 민준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사랑은 우연히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운명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사랑을 선물해 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줄 것이다. 한편 흉터는 경찰서에 잡혀 들어간 후에도 민준을 향한 분노를 사귀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야심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욕망이 자신을 지옥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다. 그는 민준을 향한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민준의 과거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민준의 증언과 김 선생의 도움으로 흉터의 모든 범죄 행위가 밝혀졌고 그는 합당한 벌을 받게 되었다. 민준은 김 선생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다시 링 위로 올라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시 불주먹이 되어 사람들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람들을 지키는 영웅이었다. 부산항을 뒤덮었던 소라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흉터 일당이 연행된 후 부두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흉터는 경찰서에 잡혀 들어간 후에도 김민준을 향한 분노를 사귀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야심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욕망이 자신을 지옥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준을 향한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민준의 과거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민준은 흉터의 범죄 행위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섰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링을 떠났는지, 왜 짐꾼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왜 다시 주먹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는지 이야기했다. 그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검사와 판사는 민준의 진정성에 감동했고 흉터는 민준의 솔직함에 절망했다. 흉터의 추악한 야심은 세상에 폭로되었고 그는 합당한 벌을 받게 되었다. 흉터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는 민준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내용과 함께 민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흉터는 민준이 자신을 용서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민준은 흉터의 편지를 읽고 그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민준은 흉터의 편지에 답장했다. 편지에는 흉터에게 희망을 잃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격려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흉터를 용서함으로써 자신의 과거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민준은 더 이상 짐꾼이 아니었다. 그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그는 김 선생의 제안을 받아들여 작은 권투 클럽의 코치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링 위에서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다. 그는 링 아래에서 그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했다. 그의 클럽에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민준의 따뜻한 가르침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배웠다. 민준은 그들에게 권투 기술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를 가르쳤다. 그는 그들에게 싸움은 주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는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르쳤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김민준은 김 선생 이 운영하는 낡은 권투 체육관의 코치가 되었다. 체육관은 화려하지 않았다. 낡은 샌드백과 빛바랜 링, 그리고 벽에 걸린 흑백 사진 몇 장이 전부였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곳이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경기장보다 더 소중하게 보였다. 이곳은 그가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장소였다. 그는 더 이상 불주먹기라는 전설적인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이들에게 민준 코치님으로 불렸다. 민준의 수업 방식은 독특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주먹을 날리는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는 아이들에게 싸움은 주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는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들의 꿈을 응원했다. 그의 따뜻한 가르침에 아이들은 마음을 열었다. 그들은 민준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했고 민준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권투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가르쳤다. 어느 날 한 소년이 민준의 체육관에 찾아왔다. 소년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공허했다. 소년은 흉터의 아들이었다. 민준은 소년을 보자마자 그의 정체를 알았다. 하지만 그는 소년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소년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에게 권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소년은 민준의 따뜻한 가르침을 통해 마음속의 상처를 치료했다. 그는 민준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는 민준의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소년은 민준에게 물었다. 코치님, 아버지가 왜 저를 버렸을까요?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은 소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 아버지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그는 그저 자신의 욕망에 갇혀 있었을 뿐이야.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너의 아버지의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너는 너의 삶을 살 거야. 너는 너의 삶을 사랑할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소녀는 민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는 민준의 품에서 깊은 안정을 느꼈다. 그는 민준의 품에서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는 민준의 품에서 깊은 평화를 느꼈다. 민준의 삶은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다웠다. 그의 사랑은 한 줄기 빛처럼 따뜻했다. 그의 희망은 한 알의 씨앗처럼 강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혜진의 사랑을 받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제자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는 자신을 불주먹이라는 전설적인 이름으로 기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그저 평범한 사람,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시간은 흘렀고 부사랑의 낡은 부두는 더 이상 김민준에게 고통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그의 삶이 다시 시작된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흉터 일당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흉터는 자신의 추악한 야심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패배는 민준의 승리이자 그가 지켜낸 모든 사람들의 승리였다. 민준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드러냈고 그의 과거는 그의 현재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현재의 삶에 충실했다. 그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현재의 행복을 선택했다. 민준은 김 선생의 제안을 받아들여 작은 권투 클럽의 코치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링 위에서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다. 그는 링 아래에서 그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했다. 그의 클럽에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민준의 따뜻한 가르침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배웠다. 민준은 그들에게 권투 기술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를 가르쳤다. 그는 그들에게 싸움은 주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는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르쳤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어느 날 한 소년이 민준의 클럽에 찾아왔다. 소년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공허했다. 소년은 흉터의 아들이었다. 민준은 소년을 보자마자 그의 정체를 알았다. 하지만 그는 소년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소년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에게 권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소년은 민준의 따뜻한 가르침을 통해 마음속의 상처를 치료했다. 그는 민준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는 민준의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소년은 민준에게 물었다. 코치님, 아버지가 왜 저를 버렸을까요?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은 소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아버지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그는 그저 자신의 욕망에 갇혀 있었을 뿐이야.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너의 아버지의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너는 너의 삶을 살 거야. 너는 너의 삶을 사랑할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소녀는 민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는 민준의 품에서 깊은 안정을 느꼈다. 그는 민준의 품에서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는 민준의 품에서 깊은 평화를 느꼈다.
김민준의 삶은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다웠다. 그의 사랑은 한 줄기 빛처럼 따뜻했다. 그의 희망은 한 알의 씨앗처럼 강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혜진의 사랑을 받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제자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는 자신을 불주먹기라는 전설적인 이름으로 기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그저 평범한 사람,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석양이 지는 클럽의 창가에 민준이 서 있었다. 땀으로 젖은 아이들이 링 위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그는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그의 손목에는 더 이상 금이 간 시계가 없었다. 그 자리에는 혜진이 선물해준 새로운 시계가 있었다. 시계의 유리면은 투명했고 그 속으로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시계를 보며 혜진을 향해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더 이상 무미건조하지 않았다. 그의 미소는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그의 삶은 영원한 전설이 되었다.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한 엔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스토리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다음 감동적인 스토리를 놓치지 마세요. 새 스토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추가될 예정이니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새벽 5시 김민준은 텅 빈 방 안에서 조용히 눈을 떴다. 창문 밖으로는 아직 검푸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산항의 뱃고동 소리가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방은 단출했다. 침대 하나, 낡은 서랍장, 그리고 벽 한쪽에 기대어 있는 먼지 쌓인 권투 글러브 한 쌍이 전부였다. 한때 그의 삶을 채웠던 수많은 트로피와 챔피언 벨트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제 그의 삶은 무게를 잴 수 없는 고독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한때 불주먹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호령하던 남자였지만 지금은 그저 낡은 짐꾼일 뿐이었다. 민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밟았다. 그의 몸은 거대했지만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부드러웠다. 그는 좁은 방 한가운데에 서서 눈을 감았다. 슉슉 그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다. 소리는 둔탁했지만 그 속에는 폭발적인 힘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수많은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 주었던 그의 주먹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이제 그 누구도 해치지 않았다. 그것은 오직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기 위한, 자신을 다잡기 위한 고독한 의식이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완벽한 자세로 주먹을 날렸다. 거울 속에는 땀으로 젖은 그의 얼굴과 그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고독이 비쳤다. 그는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 사이에 간극을 메우고 싶었다.